반갑습니다. 잠깐 쉬고 오셨나요? 저도 잠깐 쉬고 왔습니다. 바로 18번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17페이지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산 감소. 직원 회식 때를 현금으로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네요. 2번 회사에 비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는데 신용카드를 결제하니까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자산의 감소가 아니라 부채가 증가한 거죠. 이건 자산 감소가 아니네요. 답이 2번입니다. 3번 거래처 외상대를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으로 대변에 기록하죠. 자산 감소 맞습니다. 4번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을 도난당했다. 도둑 맞았으니까 자산 감소했네요. 맞습니다. 도난도 회계상 거래 맞고요.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한국 상사의 어음 할인에 대한 붕괴로 오른 것은 단 어음 할인의 회계 처리는 매각 거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각 거래인지 뭔지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매각 거래로 한다는 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해라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매각 거래니까 매각했으니까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말은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걸 보자마자 다른 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1번, 2번 없고 3번은 처분 손실이 대변에 올 리는 없고 바로 답이 3번이네 라고 체크하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딱 보고 숙달이 되신 분들은 10초면 풀어요. 문제 읽고 옳은 것은 보니까 처분 손실 여기 있네. 이게 답이네. 바로 찾아냅니다. 그런데 숙달이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한국 상사의 어음 할인, 받을 어음을 국민은행에 할인합니다. 10만 원은 할인하죠. 일단 받을 어음 10만 원이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받을 어음 10만 원 대변에 없어지고 받을 어음 10만 원 없어지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중에 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그리고 할인료 5,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좌예금에 이체했다. 10만 원 중에 5,000원 뺀 금액을 당좌예금에 들어왔다. 10만 원 전체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죠.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다음 보기 내용에 맞는 올바른 회계 처리는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약소금 55만 원을 주거래 국민은행에서 5만 원 할인 비용을 차감한 후에 보통경영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역시 전산 회계 2급 수준에서 매각거래 이외액은 안 나옵니다. 매각거래 말고 차입거래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출제가 안 돼요. 매각거래란 말과 남과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변에 오고 역시 차변에 오고 그렇죠. 수수료 비용은 아닙니다. 틀렸다.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없기 때문에 3, 4번 아니다. 약소금 55만 원을 은행에 할인했다. 약소금 받으럼입니다. 받으럼 55만 원이 감소, 대변에 가서 감소하는 거죠. 대변에 받으럼 55만 원 감소. 1번이 답이네요. 55만 원 대변에 쓰고 그리고 5만 원 할인 비용, 5만 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나머지 50만 원만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0분의 1번. 21번입니다. 다음 계정의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총계정원장이 나왔습니다. 총계정원장 자주 나오네요. 총계정원장 한번 보죠. 대손 충당금에 대한 겁니다. 제가 가장 빠른 게 1월 1일이네.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전기에서 2월 된 게 20만 원. 왜? 대손 충당금은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지만 부채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전기 2월이 대변에 오고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하고 거꾸로죠.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로 했으니까 전기 2월이 2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3월 15일이 그 다음 날이에요. 3월 15일 날에 분계를 한번 만들어 보면 대손 충당금이 차변이에요. 그래 차변에 대손 충당금 적어줘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10만 원. 대변에는 상대방 계정과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4월 10일
4월 10일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입니다. 그럼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써줘야 되겠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5만원입니다. 차변에는 역시 5만원인데 상대방 계정감으로 현금이네요. 현금. 이 말은 현금이 5만원 들어왔는데 그 전에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던 대손 처리했던 금액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했던 금액이 5만원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들어왔네? 이겁니다. 받았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상대방 대변에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 떼일 줄 알았는데 대손 처리했는데 받았다. 그럼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4월 10일, 12월 31일에는 12월 31일은 뭐 기말이죠.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분계인데요. 일단 대변이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충이라고 적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줄여서 대충 12만원이고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12만원이죠. 대손 상각비 12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분계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단기중 대손 확정액은 5만원이다. 단기중 대손 확정액은 대손 충당금이 나온 거 10만원이죠. 10만원. 5만원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틀렸고 10만원이니까 대손 확정 10만원. 기억은 아니다. 기억 아니고 기억 아니고 기억 아니고.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네요. 3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보죠. 그 다음에 이건 재무상태 피해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은 27만원이다. 보면 원래 대손 충당금이 전기요율 20만원 있었고 20만원 있었고 대손 충당금 1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대손됐으니까 10만원 줄어들었고 차변에서 줄었고 그 다음에 회수된 게 5만원 있네요. 그럼 플러스 증가 대변했으니까 부채처럼 증가 5만원 증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31일에 12만원을 또 증가시켰어요. 12만원 증가 대변했으면 부채처럼 증가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20만원 빼기 10만원 더하기 5만원 12만원 더해주면 27만원 맞네요. 27만원 그래서 표시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대손 충당금 이게 뭔 말이냐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는 말은 12월 31일에 기말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기말은 마지막에 27만원 맞죠? 27만원. 디귿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는 12만원이다. 가만 보니까 대손상각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말에 12만원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12만원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디귿 답이 3번이 될 겁니다. 역시 조금 어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22번으로 갑니다. 22번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를 대손이라 한다. 다음 중 대손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대손 처리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받을 금액이에요. 받을 금액만 대손 처리할 수 있어요. 외상 매출금 받을 금액이죠. 받을 돈이죠. 맞습니다. 받으럼도 받을 돈입니다. 단기 대여금, 대여금도 빌려준 은행 받을 돈 맞습니다. 채권 맞아요.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에요. 받을 돈이 아니라 미리 받은 돈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2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00X1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대손상각비를 찾아내라는 건데요. 하나하나 분개해보면 됩니다. 1월 1일, X1년 1월 1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정기월 금액이죠. 15만원이 있고요. 2000X1년 7월 10일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원 회수 불응됐다. 그러면 이거는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켜야 되겠네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다면 매출채권에는 외상 매출금도 있고 받으럼도 있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20만원이 대변으로 나가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을 줄여줘야 되는데 잔액이 15만원 밖에 없어요. 그럼 15만원만 줄여줍니다. 15만원 대손 충당금 줄여서 대충 15만원 나머지 5만원은 이건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 일단 5만원이 대손상각비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750만원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한다. 750만원의 1%면 75,000원입니다. 750만원 1%는 75,000원이죠. 0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75,000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빼줄 건 없습니다. 그냥 이 그대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 해줍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75,00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대충 75,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학비를 물어봤습니다. 대손상학비는 여기 두 개가 있죠. 대손상학비 5만원하고 75,000원 합하면 125,000원. 4번이 답이 있네요. 125,000원. 23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3천만원. 바로 3천만원으로 보이시나요? 0이 7개 3천만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채권 잔액 곱하기 1%, 3천만원 곱하기 1% 하면 30만원. 기초 대손 충당금 20만원 있었고 단계 중에 15만원 대손 처리했다. 그러면 원래 20만원의 기초에 있었고 대손 처리된 게 15만원.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원이 남아있겠네요. 이걸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곱하기 1% 하면 30만원이 되고 여기서 빼기 5만원 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25만원. 대손상각비 25만원, 대손충당금 25만원. 대손상각비 25만원, 대손충당금 25만원. 답이 2번이네요.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25번으로 갑니다. 25번. 주 한세의 기말 재무상태표 일부이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박스 보시면 X1000, X1년 기초 대손충당금 73,000원. 기중에 대손 발생액이 30,000원이다. 그러면 73,000원이 있었는데 대손이 30,000원 발생했으니까 30,000원 빼주는 거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4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충당금 설정할 때 뭐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점 2000X 1년 기말 재무상태표 매출 채권이 500만원. 대손 충당금은 11만원이다. 이게 뭐냐면 분개를 하는데 재무상태표 매출 채권이 50만원이 있다. 이 중에 11만원을 대손으로 예상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11만원인데 43,000원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을 구해서 차액만큼만 분개를 해주는 거죠. 11만원 빼기 43,000원 하면 11만원 빼기 43,000원 하면 67,000원입니다. 67,000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빼기 충당금 잔액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요. 여기 문제에서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미 주어졌어요. 대손 충당금 그 설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채권 잔액에서 대손율을 곱한 거 이게 여기서 나오는 11만원이라는 겁니다. 11만원이고 충당금 잔액 43,000원이 있으니까 빼면 추가로 대손 충당금 설정할 게 67,000원이구나.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67,00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67,000원 이렇게 분개를 할 것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 67,000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3번. 문제를 꼬아놨어요. 꼬아놔가지고 이 문제를 처음 보실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추가로 설정한 기말의 설정, 이 분개를 물어본 거구나. 여기서 대손상각비를 물어본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풀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풀려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려면 채권이어야 돼요. 채권. 받을 돈이어야 됩니다. 받을 돈. 외상매출금 받을 돈 맞죠? 맞습니다. 지급은 지급할 돈입니다. 이건 채권이 아니죠. 미지급금 역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채권이 아닙니다. 채무입니다. 가수금 미리 받은 돈이죠. 그래서 채권은 1번밖에 없네요. 26번 1번입니다. 27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급여라든지
또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퇴직급여 일종의 급여라고 해서 사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비도 감가상각비 뭐 물건을 팔 때 가치가 감소하는 거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경상개발비도 일종의 판관비인데 기타의 대우상각비가 판관비가 아니에요. 기타의 대우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뭐 문제 자체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뒤에까지 다 보고 나서 퇴직급여가 뭔지, 감가상각비가 뭔지, 경상개발비가 뭔지 다 보고 나서 경상개발비는 무형자산 파트에서 나오고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파트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까지 쭉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역시 이거 얘들은 판매비와 관리비구나. 기타의 대우상각비는 기타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대우상각비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비용인데 기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게 영업 외 비용으로 가버립니다. 이 부분도 기타의 대우상각비 부분은 저 뒤에 비용 파트에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역시 끝까지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보면 쉬워집니다. 이번 객관식 문제가 27개가 있었는데요. 그리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채권, 대손 이쪽 파트로 들어가면 조금 처음 보실 때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이해 안 된다. 그렇다면 일단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고 이해도 가실 때 또 보고 또 안 되면 복습할 때 또 보고 그러니까 시험엔 잘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